자, 안녕하세요. 네. 이름 들어보신 분들 있겠지만요. 원유철이라고 합니다.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신림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도 신림에서 상당히 공부를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공부했던 선배로서 여러분들 마무리하는 과정을 얘기도 한번 좀 듣고요. 그리고 얘기를 좀 전달해 주려고 왔습니다. 한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간략히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듣고 흡수가 좀 돼야 되니까요. 첫 번째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겪는 대표적인 오류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아니면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주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계획 없이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 많습니다. 계획 없이 와갖고 계획을 한번 짜갖고 오라고 하면은 하루 일과를 적어갖고 오는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계획에 대한 개념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시험을 나는 시험이 어려울 것이다. 이해를 못 해갖고 결국은 그걸 정복하지 못해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이해를 못한다는 개념은 없을 겁니다. 웬만큼 문제가 있지 않는다면은 그 과목을 이해하지는 못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시험 보기 전에 5과목을 다 보고 가서 5과목을 다 잘해야 된다는 게 어려운 거지.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전문가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논점은 그게 아닐 거예요. 5과목을 다 잘하는 게 어려운 건데 이쪽에 초점을 두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자,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망각의 문제라는 건데,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 지금 그 단계는 넘어섰겠지만은 학생들이 잘 겪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완벽하게 하고 넘어간다는 것에 대한 집착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완벽하게 한다는 게 생각보다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요. 일단 공부의 완성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반복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지. 완벽하게 한다는 개념 때문에 정체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스케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케줄이 길어지다가 거기서 그냥 낙오하는 경우도 많아요. 일단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어떤 걸 제시할 수 있는가, 그걸 간단히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험 공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시험 공부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하고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론 공부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문제풀이 공부가 있습니다. 이론 공부의 핵심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시나요? 한번 여쭤볼까요? 이론 공부는 뭐 때문에 하나요? 기본기, 문제풀이를, 또 개념 정리. 제일 가까운데, 이론 공부의 핵심은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 자, 이해와 더불어 또 뭐를 해야 될까요? 뭐를 해야 될까요? 이해만 한다고 붙지는 않거든요. 암기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있죠? 암기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큰 의미가 있질 않아요. 큰 의미가.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풀이 공부의 가장 핵심은 뭔지 아시나요? 아까 어떤 학생이 말했었는데, 우리 방송이 끊어지는 바람에 중간에 말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학생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확인하는 뭐 하죠?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면 이 뒤에 사후 절차가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뭐를 해야 될까요? 이 확인은 뭐에 대한 확인일까요? 이것에 대한 확인입니다. 틀렸으면 반드시 이걸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시험 볼 때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 책이에요. 아시겠죠? 기본서와 아니면은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요약서로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왜 암기 파트에다가 X를 쳤냐면은 암기라는 것은 될 수도 없고요. 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암기는 이게 완성되는 개념이 없고요. 우리 이제 시험 공부하는 데에서는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은 시험이라는 것은 그냥 그저 기억과 망각의 반복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 100% 매달리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하고 갈 줄 알면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기억이 오래가게, 망각이 적게 되게 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돼요. 평상시 공부할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100% 암기하고 가는 것보다는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우리 이제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데 심리학자들이 말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교육학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그 기억량의 수가 7개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천재가 9개인가? 11개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경찰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면 몇 개를 암기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합격까지 가기 위해서는 못해도 한 수십만 개는 암기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할까요?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데 과학자들이 밥 먹고 허치도 안 할 텐데 맞는 얘기일 텐데 그거는 이 기억은 어떻게 하든 간에 잊어먹을 거고요. 심지어는 어떤 과목을 굉장히 암기를 잘했다 하더라도 한 2과목 정도 다른 과목을 하고 나면 깨끗이 리뉴얼이 됩니다. 그건 만인이 평등합니다. 만인이. 그건 왜 그러냐면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양이 7개인데 7개 정도의 숫자 넘어서는 다른 것이 들어가면은 걔가 다시 날아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양이 고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법이 있어요. 사람들 이름을 기억해도 적어도 7명은 넘게 기억한단 말이죠. 우리 지금쯤 나이가 되면은. 그쵸? 많게는 100명도 넘고 200명도 넘습니다. 당장 누구를 기억하죠? 당장 모르던 사람들 이름들 지금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몇 명 기억하잖아요. 그쵸? 뭐 최순실 저기 다 하죠. 그렇죠? 이게 적어도 100명 이상은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만났던 사람 이름을 하나 이제 그룹핑을 한답니다. 예를 들면은 초딩 때 만난 친구들. 이렇게 하면은 이때 만났던 친구들을 우리 뇌가 이거를 한 개로 인지한다라고 해요. 또 하나 중학교 때 만난 친구들,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우리 뇌가 한 개의 개념으로 인지한답니다. 여기서 머리가 좋다라고 평가를 받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개념을 또 다른 개념으로 묶어줄 줄 아는 그 이제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10대 때 만난 친구들 이런 식으로 개념화 시키면은 이 기억이 많이 사라지질 않는답니다. 사라진다 치더라도 그게 빨리 복구가 된다라고 해요. 그 기억과 망각의 과정이라는 것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고 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범주화라고 해요. 범주화. 혹은 이걸 장면화 시킨다라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범주화 시켜 놓으면은 2과목이 다른 것을 공부하고 3과목을 다른 걸 공부한다 하더라도 다시 이 과목으로 돌아왔을 때 그게 살아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 머릿속에 있는 공간들이 자꾸 생겨나요. 뭔가 정리하고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주면은 그래서 더 들어갈 공간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가갖고 문풀까지 가갖고 그것을 다시 복습해갖고 살리는데도 좀 유리할 뿐더러 문제를 풀 때 이제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은 정리를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범주가 생기거든요. 전체적인 범주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법학 같은 경우가 체계가 잘 잡힌 과목이라 법학 같은 경우는 이 범주화가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특히 소송법 같은 경우는 소송 절차라는 게 있어갖고 절차 자체가 목차가 돼요. 그래서 그 목차가 모든 걸 다 말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뭐 형사법은 제가 안 배워봤지만 이제 하도 말하다 보니까 저도 대강은 그 흐름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형사법 절차가 그렇게 진행된다며요. 처음에 수사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공소제기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공판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집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한 개념화 시킨 거거든요. 하나씩. 목차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하나의 범주화 시키는.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이게 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지 대충 알 수 있게 돼요. 뭐냐면은 수사 파트는 제가 배우진 않았지만은 아마도 이거는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걸 겁니다. 뭐냐면은 수사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말하고 싶은 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소가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재판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아마 이런 게 말하고 싶은 걸 겁니다. 수사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 수사가 있으며 안 되는 경우 뭐가 있고 공소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 공소, 어떤 기소가 있는지 안 되는 경우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아마도 그런 게 말하고 싶은 걸 거라고요. 재판이 된다고 할 때는 어떤 재판이 있으며 그 재판의 절차는 어떤 게 있으며 재판을 거쳤다면 그 재판의 효력은 뭐가 있는지 아마 저런 게 말하고 싶은 걸 겁니다. 이게 대강의 어떤 장면이 만들어져요. 한국사로 치자면 그게 뭐가 되냐면은 한국사는 시기가 목차로 나타납니다. 시기별로 끊으시면 이게 하나씩의 목차가 돼요. 그리고 한국사는 주제별로도 목차가 생기는데 한국사로 배우는 주제는 총 16개 주제가 있어요. 그걸 흔히 이제 정경사문이라고 합니다.
정경사문 내에 각각 4개씩의 세부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총 16개 주제를 배웁니다. 16개 주제가 매 시기별로 그냥 조금씩 컬러가 바뀔 뿐이에요. 그 중에는 16개 주제가 바뀌지 않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값을 가지는 것도 있어요. 그걸 뭐 일반론이라고 합니다. 늘 맞는 말이라고. 이런 전체적인 장면이 생기면은, 전체적인 개념화가 생기면은 뭐가 가능해지냐면은 문제풀이를 할 때 있죠. 내가 틀리는 부분을 어디 틀리는지 체크해 나갈 수 있어요. 체크해 나갈 수 있고 내가 어디 빈지를 전체적인 상황판처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를 할 수 있냐면은 문제 풀 때 문제를 풀면은 20문제를 풀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2-3문제 정도만 복습하는 게 맞거든요. 시간상으로 볼 때. 사람이 다 80점 이상 나올 수는 없잖아요. 틀리는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은 틀리는 문제는 가급적 뒤로 미루는 게 나아요. 뒤로 미루는 걸 어떻게 미루냐면은 안 하고 미루면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웬만한 문제 수가 넘어가면은 이거를 뭐 기본서 보고 뭐 해갖고 확인한다 하더라도 확인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게 잔류되는 양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2-3문제, 많아봐야 5문제를 넘지 않는 게 좋은데 그 나머지는 틀린 것들을 해당 판에다가 체크하시고 여기다가 출처만 좀 적어두시면은 나중에 좀 모아서 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은 문제라는 것은 또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틀린 문제가 어디선가 다시 나와요.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궁금한다면 또 푸는 게 나아요. 지금 다 해소하려고 열심히 시간 들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몇 번 체크하다 보면은 이게 체크가 누적되는 곳이 나타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조선시대 교육제도가 나는 자주 틀린다. 그럼 이게 몇 번 누적된다라는 거죠. 이게 보이면은 사람이라는 게 오기가 있어갖고 이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이걸 해소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소하고 나가면은 그 중에 내가 한 대하고 안 한 대라는 게 명확하게 이제 표시가 돼요. 명확하게 표시가 되면은 알았던 부분이랑 안 한 것도 있고 몰랐던 부분을 해소한 부분도 있고 상황판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 문제 복습을 할 때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한번 틀렸지만은 다시 한번 궁금하고 다시 한번 궁금하면서 또 틀릴 때 가면은 그때는 복습하는 시간도 상당히 줄어들게 돼요. 그냥 지나갈 때는 이게 막연히 불안하지만은 이런 상황판을 만들어 두고 하면은 그것을 채워넣는데 부담감이 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할 때 시간이 많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풀이는 다 좋은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이게 마치 블랙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가 있냐면은 공부를 할 때는 있죠. 특히 문제를 풀 때는 범위를 먼저 정해놓고 이 범위를 언제 나가겠다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게 좋아요. 시간을 먼저 기준으로 정해놓고 이 시간 내에 얼마만큼의 범위를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틀리는 게 많이 나올 때는 복습 시간도 정해놓고 해보세요. 복습 시간도. 대략적으로 문제풀이는 한두 시간이 제일 적당한 것 같고요. 뭐 진도별도 마찬가지고 뭐 동영 같은 시간에 한두 시간 가지는 않을 거고 이거는 이제 푸시고 그 틀린 것만 복습하시면 되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대략적으로 한 50페이지, 70페이지는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저 정도 시간이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 틀린 것들을 체크를 하는데 틀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을 가급적이면은 이 시간 내에서 틀린 것은 진도별로 나갈 때는 한 5문제에서 10문제를 넘지 않게 복습하는 게 좋아요. 그럼 복습 시간이 아마 1시간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1시간 정도에 복습하면은 그날 틀린 것들을 일단 내가 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화할 수 있고 그날 복습하지 못한 것들은 누적적으로 이따 체크만 좀 해두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언젠간 또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 문제라는 것은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문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성향이 있어요.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지. 문제 풀다 보면은. 그래서 한 번에 완성하지 마세요. 굉장한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래 한 번에 완성한다고 틀린 문제를 다 복습한다고 기억이 나냐? 잘 나지도 않아요, 그게. 그러지 마시고 20문제짜리 문제 풀 때는 한 2-3문제 정도만 복습하시면 딱 맞는 것 같고요. 진도별로 갈 때는 시간을 먼저 한정을 두시고
그 안에 이만큼만 하겠다라고 범위를 정하시고 복습 시간도 1시간 정도만 하겠다고 정하시고 그 안에서만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안 풀리는 거는 무조건 뒤로 넘기세요. 상황판 안쪽으로. 그럼 그 중에 내가 이제 복습하는 것들은 할 만한 것만 할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거의 내게 될 가능성이 크고 여기다 굳이 시간을 버리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몇 번 누적되고 나면은 반복되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때 해소될 가능성도 크고요. 해소되지 않고 남는다 하더라도 그것만 이제 하면 됩니다. 몇 번을 거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복습할 때는 많은 시간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풀할 때 요 규칙하고 습관만 좀 들여주신다면은 문풀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규칙을 두시면은 숨어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제가 공부했던 것을 예를 좀 들자면은 저는 공부할 때 하루에 이제 3타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타임은 나한테 없다고 생각하고 지워버렸습니다. 우리 흔히 어떻게 하냐면은 오전, 오후, 저녁 타임 있잖아요. 그 중에 오전 타임은 나한테 없는 시간이라고 뺐어요. 그리고 나한테 취약한 과목을 오전 시간에만 했었습니다. 이제 오전 시간을 빼고 하니까는 나머지 시간, 오후하고 저녁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그날 진도 나갈 걸 나가야 됩니다. 해당 과목을. 해당 과목을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진도 나가야 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는 그 시간을 평상시 10시간 공부했다면은 그 오전 시간을 빼고 하는 데도 있죠.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는 오후 시간하고 저녁 시간 내에서 10시간을 만들더라고요. 희한하게. 그 10시간이 나오더라고. 필요한 시간이.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범위를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숨어있는 시간들이 나도 모르는 시간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이 몇 개를 정해놓고 복습을 할 수 있느냐. 요거를 말씀드리자면은 문제를 풀 때 있죠. 애초에 복습할 거하고 하지 않을 것을 구분해 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뭐 느낌이 있을 겁니다.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간과하는 문제가 또 있는데 문제 풀 때는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체크는 뭘 하냐면은 내가 확실히 아는 게 있고요. 아리까리한 게 있고 전혀 모르겠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가급적 체크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저 중에 어떤 것을 내가 공략을 해야 되는 건지 아시나요? 저 중에 요거 잘 찾아야지 여러분들 시간을 잡을 수 있어요. 저 중에 X자를 공략하면은 이번 시험은 어려워지는 거야. 저거는 X자를 공략하는 것은 시간은 많이 드는 반면에 저게 기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문제 풀다 보면은 이거 기본서 조금만 찾아보면 알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찾아보면 바로 내게 됩니다. 시간도 안 걸리고요. 복습은 철저하게 여기다 해야 돼요. 이거는 체크만 하고 지나가시는 게 좋아요.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 문제를 풀어봐야 5분 걸리고 복습해도 몇 분 걸리냐면은 20분, 30분씩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라는 건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계속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비슷한 문제가. 비슷한 문제를 몇 번 겪고 나서 비슷한 논점의 문제를 몇 번 겪고 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풀면은 그때는 3초 만에 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서를 찾아들어서 복습한다 하더라도 5분밖에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공부는 이때 하는 거예요. 이 바보처럼 이때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이렇게 하면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문제 풀 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정보가 나오거든요. 무슨 정보가 나오냐면은 문제를 풀면은 내가 약한 부분을 내가 다 말을 해줍니다. 문제 풀다 보면은 어떤 문제 풀 때 난 이게 나오면 늘 틀리더라. 나는 과거제도에 절차적으로 물어보면은 늘 헷갈리더라. 이런 정보가 계속 나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이 정보를 흘려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급하니까는 한국사 풀고 나면 바로 형수법 해야 되니까는 바로 형수법으로 가요. 그 한국사 때 있었던 생각들 다 지워버립니다. 형수법으로 새로 시작해요. 형수법 때 또 무한한 정보를 줘요. 야, 너는 공소제기 나오고 뭐 나오면 그 부분 늘 틀리더라. 이거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거 한번 뭐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생기는데 다 지우고 또 형법으로 바로 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귀중한 정보를 본인들이 다 버리더라고. 이건 내가 있죠. 나한테 내가 어디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계속 알려주는 거야. 내가 나한테 시그널을 주는 건데 그 시그널을 다 이렇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나오는 그 정보를 웬만하면 메모를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나한테 당장 필요한 거고 이게 점수를 바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문제 풀 때 잘 하시면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꿔 나갈 수 있고요. 여기다 메모해 주세요. 나한테 나오는 정보들을. 야, 너는 자식아 토지제도 그 부분 나오면 항상 틀려. 토지도 한번 체크 한번 해봐봐. 한번 정리.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고요. 뭐 형사법의 집행 부분 나오면 이 부분에 뭐가 틀려. 이 부분에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그래서 언제 뭐 하겠다라고 메모를 해두시라고요. 이거 놓치면 안 돼, 절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저건 내가 생각만 지금 정상 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정상 밑에 있는 것을 좀 확인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저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란 말이야. 근데 엄청난 능력으로 저걸 쓰나미처럼 폐기시켜 버리더라고요. 정말 특이하더라고. 정말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본인들이 스스로 파기를 시키더라고. 그리고 문제 풀 때 모든 문제를 다 하고 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웬만하면 버리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고 웬만하면 시간을 먼저 정하세요. 항상 기준을 이걸로 하세요. 범위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문제를 푸시되 안 풀리는 거는 그냥 쭉 지나가세요. 쭉 지나가시고 체크만 하시면 돼요. 뭐든 한 번만 본다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 보시면 돼요. 일찍 가시고 나서 한 번만 더 보면 됩니다. 그럼 다시 볼 때는 달라요. 그게 또 다시 볼 때 또 다른 정보를 주면 그 귀한 정보예요. 잘 살리시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뭘 했었냐면은 문제집에다가 시간을 쓰는 게 아까워갖고 문제풀이는 어떻게 썼냐면은 짬을 이용해서 했었어요. 이제 주로 버리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뭐 밥 먹고 난 시간이나 오후에 이제 잠이 오는 시간대 있죠. 그때마다 1시간씩만 모여갖고 이제 짬터디 같은 걸 했었어요. 한 3명, 4명이서. 짬터디 하면서 쓸데없는 토론 안 하고요. 같은 문제 딱 정해갖고 시간 딱 정해놓고 1시간에 100페이지씩 나가게 했었어요. 그렇게 나가면은 열흘 동안에 1000페이지짜리 문제집을 나가요. 1시간만 투자하고도.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해요. 저희는 이제 그 설명이 좀 길었어갖고 한 페이지 한두 문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문제, 200문제 되는 겁니다. 충분히 나가요, 1시간이면. 지금 문풀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제가 경찰 학생들 스터디를 시켜봤는데 이 친구들은 한 50페이지 정도 나가더라고. 좀 잘하는 친구들 70페이지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은 1시간이면 있죠. 700페이지 문제집을 열흘이면 나갈 수 있어요. 시간 부족하다는 거 거짓말이야. 진짜 거짓말이야. 문제 많이 풀 수 있어요. 이렇게 규칙을 좀 잡아두시면은 남아있는 두세 달이 결코 짧은 시간이 되지 않아요. 대강의 말씀을 드렸는데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두 가지만 제가 먼저 공부한 선배로서 부탁을 드리고 할게요. 문제풀이 할 때는 욕심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대신에 넘어가시라는 게 아닙니다. 확인한 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확인한 것을 체크만 일단 잘 해두세요. 체크할 수 있는 상한판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각 과목별로. 이거 만드시고 그 중에 그날 나갈 수 있는 복습할 수 있는 부분만 복습을 하세요. 20문제는 두세 문제 정도가 적당하고 1시간 정도 복습할 때는 한 5문제, 1문제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겁니다. 나머지는 쟁여두시면은 문제 풀다 보면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완성할 수 있다는 그 욕심을 조금 줄이시고 두 번째는 나한테 나오는 그 정보를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일단 메모를 잘 해두세요. 그걸 잘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기간 그 2달만 잘 지내시면은 문제풀이 기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이거는 우리 그 영상 켜지기 전에 말했던 거죠. 아까 말했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가 어디냐면은 정상에 다 왔을 때 제일 힘들어합니다. 80고지라고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행군해 봐서 그거 뭔지 아실 거예요. 다 왔을 때쯤 그때가 정말 다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힘듭니다. 시험도 똑같습니다.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정상 가까이 온 애들이 포기할 마음이 제일 커요. 놀랍게도. 그거 아시나요? 공부 제일 안 하는 애들이 있죠. 시험 때 되면 자신감 제일 넘쳐요. 이제 공부 처음 해보는데 뭔가 풀려. 몇 개 풀리는 건데 되게 만족스럽단 말이에요. 나도 하는구나라고. 그래서 시험 때 찔끔한 애들은 있잖아요. 시험 끝나고 나서도 미안한 감이 전혀 없어요.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오히려 계속합니다. 공부를. 그냥 될 것 같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시험 끝나면 또 놉니다. 한참 놀다가 시험 때 되면 그때서야 또 뭐 하려고 해요. 또 하면 될 것 같아. 풀리니까. 그 상태만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 상태만. 근데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다 왔을 때 굉장한 고통을 겪어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근데 이때 정말 포기를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포기를 얘기하는 친구들이 왜 많냐면은 정상 다 왔으면 힘들어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되잖아요. 정상 다 온 친구들이 현실은 여기지만은 사람한테는 뭐가 있냐면은 기대라는 게 있어갖고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이 합격 수준을 넘어서 갖고 이 정도쯤 될 거라고 다 예상을 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현실하고 기대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 정도면 합격이 돼야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해갖고 이때쯤 되면은 나는 안 되는 건가? 나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나? 그래서 놓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실제 포기하는 친구도 많고요. 여러분들은 문풀 기간에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갭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 갭을. 이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주는 그 수많은 정보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정보를 꼼꼼하게 메모를 하셔갖고 이것만 잘 채워주시면은 그 2달이 정말 짧지 않아요. 정말 짧지 않고 2달 동안에 숨어있는 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막 기어 나올 거예요. 그 기어 나오는 것들을 잘 잡아보세요. 부족하다는 생각 안 할 겁니다. 문제 풀고 시험 공부하는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은 시험 때 다 돼갖고 어떤 파트는 안 보고 가도 되나요? 어떤 파트 좀 빼주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개소리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조금씩 누적되면 누적되지. 이게 시험 보는 사람으로서 자세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뭐를 빼고 가겠다. 시험 다 와서 그런 얘기하면 어쩌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겪어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숨어있는 시간들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시간들을 잘 체크해갖고 부족한 부분을 또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2-3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저 과정만 잘 지키셔갖고 마지막까지 그 시간 잘 쓰셔갖고 이번 시험에 좋은 성과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길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앞에 좀 마이크상에 장애가 있는 바람에 조금 두서가 좀 없었어요. 일단 2가지만 잘 기억하셔갖고 문제 풀이할 때 생각을 하시면서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된다면은 바로 끝나시고 나서 시간 많이 안 걸릴 테니까는 각 과목별로 하나의 상황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내 공부하는 벽에다가 붙여놓고 계속 거기다 체크를 좀 해주세요. 나 지금 어디쯤 와 있다. 그걸 나한테 알려주세요. 나한테. 그럼 내가 다음 작전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본인들한테. 아시겠죠? 자, 잘 하시리라 믿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